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8일 금요일 손상대 TV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화를 못 삭히는 국민들이 부지기수인 것 같습니다. 페북을 봐도 그렇고 단톡방을 봐도 그렇고 댓글을 봐도 그렇고 이 국민들의 울분이 하늘 끝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 이 황당한 판결에 당연히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받는 것은 민주당 사람들은 다 한통 속이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희한테만 좋으면 무조건 이재명 편을 드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 무슨 TV 패널로 나와서 짓거리는 이 인간들은 판결보다 더 황당한 인간들입니다. 법도 모르는 자들이 더 황당한 궤변으로 이재명 편드는 것을 보면 와 진짜 혈압이 올라서 텔레비 부숴버리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TV 안 보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린 방송을 해도 할 수 없이 봐야 된다고. 이거 끝까지 문제 삼아서 이런 재판을 다시는 자빨들이 못하도록 아주 호되게 국민의 질책을 해야 된다. 안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쪼아서라도 파기 재판을 강행하도록 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번 항소심 판결문은 국어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황당한 판결문을 국민 보고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판사면 법과 원칙에 벗어난 판결을 해도 국민들은 그냥 주댕이 딱 다물고 무조건 승복하라 이겁니까? 아니면 내 판결에 티격태격하지 마 무조건 복종해라 이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법원과 법정에 가서 또 법관들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게 왜 하겠습니까? 당신들 쫄따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법관들이 정의로운 판결을 할 것이라는 그 신뢰 차원에서 예의를 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국민들 아니 초등학생들까지도 읽어보면 헷갈리는 이 판결을 해놓고 찍소리 하지 말라는 것은 군사 독재보다도 더 독한 사법 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디 판사가 신입니까? 무슨 교주입니까? 국민들을 저거들 졸이나 신도로 보지 않는다면 잘못을 했으면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법관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교주가 내린 명령이니까 잔말 말고 들어. 토달지 말고 들어. 잔소리하지 말고 들어. 무조건 복종해. 이거 아닙니까? 이거 마치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뺨치고 있고 북한 김정은이가 봤으면 너무 좋아서 기절할 판결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틈만 나면 대한민국은 판검사 모두를 AI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이재명이는 죄도 죄지만 하는 꼬라지가 재판을 방해하는 짓거리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왜 이놈의 재판부는 개심죄를 적용 안 하냐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아마 재판을 가장 불성실하게 받은 자를 대라면 이재명일 텐데 그걸 보고 무죄를 때리는 판사들 보고 저는 진짜 놀라고 자빠질 뻔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같습니다만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그 집회 사회를 보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억울하게 구속이 돼서 하도 열받아서 법원 재판할 때 할 말을 해야겠다고 해서 한 말씀 때렸더니 바로 개심죄가 적용돼서 집회 주최자들보다 형량을 더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그 집회 주최했던 정강용 저하고 둘 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 항소심에서는 집회 주최자인 정강용은 징역 1년율에 집행유예 2년. 저는 집회 사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 역사상 이런 재판은 없어요. 지금 제가 노란 줄, 파란 줄, 보라색 줄을 그어놨는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주범보다 종범이 형량을 더 많이 받은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한마디 했다고 저한테 개심죄를 적용해서 더 많이 때려버린 거예요. 제가 법정에서 못할 말을 했습니까? 재판부를 보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딱 예의를 갖춰가지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촛불 든 국민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닙니다. 태극기를 든 국민들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애국 국민들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재명처럼 재판 불출석하고 온갖 구실을 달아서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이 못 되도록 한 이런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개심죄가 적용되는데 이재명은 안 되는 겁니까? 물론 개심죄는 단어 그대로 누군가가 하는 행동이 개심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말인데 재판장이 개심죄 적용할 수 있어요. 죄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립국어원에서는 표준어로 인정했을 정도 널리 쓰이고 있고 법정에서 일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 가져올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한번 보십시오. 왜 개심죄가 적용 안 됩니까? 법을 기망한 프리랜서 기자 개심죄, 대법원 표지서 깼다고 실형, 이것도 개심죄. 유해영 개심죄 걸렸나? 영장 즉시 항목에 총 6개가 됐다.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가 판사가 봤을 때 이 황당한 인간들, 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이러면 저지른 죄에다가 이런 바로 개심죄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는 재판 방해를 위해서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 국민의힘 구작은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그 자료를 보면 지금부터 충격받지 마십시오. 이재명이가 2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무려 909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2심) 선고까지가 909일, 재판 불출석이 54배. 이 기간 동안 이재명은 법원 송달 서류를 7차례 미수령했고 재판에 6차례 불출석했습니다. 또한 기일병역 신청 5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2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기간 800일 동안에 이재명은 재판에 6차례 불출석했고 5차례나 기일병역 신청했고 4차례나 법원 서류를 미수령해서 여러 차례 재판에 진행에 차질을 빚게 만든 이런 사람인데 무죄를 줘? 여기에다가 2심이 진행된 104일 동안에도 폐문부재,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다, 이걸 이유로 2차례, 이사불명 이유로 1차례 법원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바로 재판 지연 전술 아닙니까? 물론 이재명도 핑계를 대겠죠. 그러나 이게 일반 국민들에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웃기는 것은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정작 자신의 재판에서는 온갖 지연 수법을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재명이가 재판받는 게 공직선거법, 위정교사, 대장동,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5개 재판으로 범위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일병역 신청 9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 2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법원 서류 미수령 26차례에 달합니다. 또 위정교사 사건은 506일,
대장동 백연동 비리 사건은 735일, 쌍방울 불법 대북 선고는 287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125일째 1심이 진행 중입니다. 633 1심 180일 6개월 안에 끝내라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6개월 안에 끝내. 그것도 모자라서 이재명이는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정인으로 소환이 됐지만 3번이나 연달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받은 재판부가 지난 재판에서 이재명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가 이번에 또 안 나오니까 과태료 500만 원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800만 원인데 뭐 대장동 돈 많은데 뭐 800만 원 껌값이지 안 그렇습니까? 계속 안 나갈 거요. 조영우 재판장 강제로 잡아오세요. 이게 왜 안 나왔나 봤더니 제가 정권은 잘 모르겠고 이번에 왜 안 나왔나 봤더니 이 재판이 28일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대전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 여기에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한 겁니다. 재판은 왜 되겠어요? 결국은 8분여 만에 재판이 끝나버린 겁니다. 이래도 무죄입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불출석했으면 잡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형사소송법 제151조 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불출석했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감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인 신문 일정은 4월 14일까지 총 6차례나 진행되어 있습니다. 어제 재판부가 오는 31일 추이를 다시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는데 어휴, 왜들 이재명이 앞에서는 이러십니까?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성남 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활용해서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재명이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 이들이 부당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형사합의 33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는 반드시 괘씸죄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재명에게만 부드러운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일반인들이 이 정도 했으면 바로 체포해 갔을 겁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재명이 하나 때문에 21대 후반기에 기어들어온 이재명이 때문에 나라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죄 있는 자 처벌해서 잡아 넣으면 될 텐데 왜 다른 사람은 다 잡아내면서 이재명이는 못 잡아야 하는 겁니까? 뭐 처벌한 거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도 잡아다가 구치소에 구금을 시키면서 죄가 한두 개도 아니고 5개 혐의에 12개, 아니 5개 재판에 12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그리고 툭 하면 거짓말해서 사회적 문제가 된 이런 것까지도 다 무죄를 두드려버리면 그놈이 그놈이란 얘기야. 이거요 판사고 뭐고요. 국민 눈에 벗어나는 이 황당한 판결을 하는 자들은 절대 용서해서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나중에 탄핵 쉽게 될 사람들. 탄핵만 해서 안 돼. 이런 엉터리 판결들을 이곳저곳에서 막 쏟아낸다 그러면 대한민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개판 다 되는 거죠. 이 사법독재,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사법계 하나의 체결 안 하면 나라 망합니다.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라를 말아 처먹는 꼬라지가 됐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국민 주먹이 온다. 국민 주먹이 울어. 아시겠습니까? 나라 망하면 우리는 다 사라지고 당신들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만 남게 돼 있다고. 뭘 알고 꼬라질 때라지. 당신들도 아새끼가 있고 마누라가 있고 조카가 친척이 있을 거 아니야.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10년 20년의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난도질하고 이런 식으로 황당한 판결을 통해서 이재명이 도와주면 무슨 일이 생겼냐고. 나라 망하는 거야. 그냥. 에이. 자, 내일 광화문 광장에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인원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 불법 탄핵 이거 막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못 막으면 대한민국 끝!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